오늘 만들어 볼 술은 막걸리입니다. 막걸리라는 술이 이름은 같지만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첫 영상에서 만들었던 술은 찹쌀 막걸리에서도 2양주로 술을 2번 빚어 만듭니다. 이번에 만들어 볼 술은 단양주로 술을 한 번만 빚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찹쌀 1kg을 깨끗하게 씻고 1시간을 불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고두밥을 지어줄 차례입니다. 찜기에 면보를 올려 고두밥을 찌는 게 정석이지만 저는 그만큼의 쌀을 올릴 수 있는 찜기가 없어 대충 물 1리터와 100ml 밥을 지어주었습니다. 다 만들어진 밥을 먹어보았는데 딱히 설 익었다는 느낌 없이 너무 질지도 않았습니다. 잘 지어진 밥은 넓게 펴서 식혀주었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효모가 증식하지 못하고 다 죽어버립니다. 주걱으로 이리저리 뒤집어주며 식혀주었습니다. 밥을 식히는 동안 발효통을 소독하였습니다. 항아리에 에탄올을 뿌려 닦아 에탄올 소독을 하였습니다. 소독한 발효통에 누룩 300g과 물 500ml를 넣어 누룩을 불려주었습니다. 누룩을 미리 불리면 효모가 활성화되어 발효가 잘 진행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밥이 차갑게 식었다면 발효통에 고두밥을 넣고 깨끗하게 씻은 손으로 30분 정도 섞어줍니다. 저는 이때 체감상 20분 정도 섞어준 것 같습니다. 다 섞었다면 물 1.5리터를 넣고 저어줍니다. 이제 발효를 시켜주면 됩니다. 20도에서 25도 사이에서 너무 덥지 않게 발효해줍니다. 저는 겨울에 담갔기에 집이 18도에서 20도를 웃돌았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저어주며 위에 맑은 술이 뜰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이렇게 저어주지 않으면 산소와 닿는 윗부분에 잡균이 번식하여 술이 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12시를 기점으로 12시간 간격으로 저어주었습니다. 저어줄 땐 저어주는 주걱도 에탄올 소독을 하며 소독에 신경을 썼습니다. 12시간 뒤 모습입니다. 어제와 딱히 다른 모습은 없습니다. 24시간 뒤 모습입니다. 조금 더 묽어진 모습입니다. 36시간 뒤 모습입니다. 발효되는 향이 나고 쌀알이 많이 풀어졌습니다. 48시간 뒤 모습입니다. 알코올 냄새도 조금은 나는 것 같습니다. (84시간) 뒤 모습입니다. 생성된 이산화탄소가 뚜껑에 맺혀 있습니다. 96시간 뒤 모습입니다. 이제 쌀이 좀 가라앉고 맑은 술이 제법 보입니다. 이제 체주를 할 때가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일이 생겨서 외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저어주는 것은 어머님께 부탁을 하였습니다. 108시간 뒤 모습입니다. 어머니가 찍어주신 영상인데 술이 꽤 끓어오른 모습입니다. 120시간째는 자료가 없습니다. 저도 이때의 상황을 모릅니다. 132시간째 모습입니다. 쌀알이 가라앉고 맑은 술이 떠있는 것으로 보아 이제 술을 체주할 때인 것 같습니다. 체주를 결심하긴 했지만 술 위에 거품도 떠있고 내가 시간을 놓쳤나 싶은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체주를 시작하였습니다. 항아리에 있는 술을 시아주머니로 옮겨 술을 짜주었습니다. 볼의 크기가 작아서 술을 옮겨줘야겠습니다. 아이, 이 아까운 술들을 칠칠찰찰 다 흘려버렸습니다. 이대로 닦아내긴 아쉬워 한번 마셔보았습니다. 막걸리를 만들며 처음 만들어보는 식초 막걸리입니다. 더 이상 짜봤자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한 저는 영상을 멈추고 전량 폐기하였습니다. 그렇게 실패에 슬퍼하며 설거지를 하는데 그래도 유튜브 각이 나왔다는 생각에 기분이 그리 나쁘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 단양주 양주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사실 막걸리가 식초가 되는 것은 굉장히 흔합니다. 살짝만 이상해져도 망해버린다는 것이죠. 제가 술을 망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엔 여러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가설 1. 고두밥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저는 고두밥을 전기밥솥으로 지었습니다. 만약 밥이 설 익은 경우 누룩이 탄수화물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해 발효가 느려지고 술이 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밥을 먹어보았을 땐 딱히 설 익은 부분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가설 2. 재료들을 제대로 섞어주지 않아서. 누룩과 고두밥을 제대로 섞어주지 않아 혼합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밥과 누룩은 20분 정도 섞어주었으나 물을 넣고는 몇 번 섞어주고 말았습니다. 가설 3. 체주를 할 타이밍을 놓쳐 초산균이 변식해버려서. 제때 체주를 하지 않으면 초산균이 공기 중 산소와 알코올을 산화시켜 신맛이 납니다. 초산 발효를 하게 되면 표면에 흰 피막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제 영상에도 보시면 체주 전에 술 표면 위로 거품과 함께 이상한 막이 떠있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제 생각엔 가설 2와 가설 3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또 저는 항아리를 사용하였습니다. 항아리는 유리병처럼 완전 밀봉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무산소 호흡을 하여 에탄올을 생성하는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온도가 충분히 높을 땐 효모들이 충분히 활성화되어 술이 완성될 때까지 매일매일 저어줘도 알코올을 잘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경우 온도가 그리 높지 않아 가뜩이나 발효도 더딘데 거기에 매일매일 섞어주기까지 하니
알코올을 만들어내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환경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제 술이 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도 초보인지라 정확한 이유를 나열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저에게 많은 조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레시피 잘 지키시고 맛있는 술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도 술 잘 만드는 영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